오늘 6월 3일 대선 기념 방송으로 물리학자 이상형 월드컵 물리 대통령을 뽑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냐? 이 사람의 뭐 업적이나 내가 얼마나 존경하냐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한가 이거를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총 47분의 후보자분들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스티븐 호킹 대 장 르룽 달랑베르. 스티븐 호킹은 뭘로 유명하냐? 이제 호킹 복사 이걸로 유명하죠. 이제 블랙홀 증발, 우주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달랑되는 게 아니라 달랑베르는 이제 달랑베르 그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에서 지나가듯이 이제 뭐 방정식 맞추기 이런 데서 다룬 적이 있고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학부생 과정에서 안 배워요. 대학원 때도 안 배우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은 먼저 스티븐 호킹 후보를 조사해 온 거를 보면은 일단 노벨상은 없습니다. 노벨상은 받지 않으셨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심슨에 직접 목소리가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소통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다. 하지만 2번의 결혼과 이혼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게 이분의 잘못은 아니야, 크게.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건강 악화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배우자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이혼을 한 거라, 스티븐 호킹한테 뭔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랑베르 분을 보자고 하면은 이분은 인성에 문제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할 때 상대방을 좀 박박 긁는 표현을 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 철학 관련 학회 같은 데에서 뭐 신의 존재에 대한 논문을 쓴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난 그런 쓸데없는 존재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게 달랑베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상대 대통령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도 스티븐 호킹 후보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 후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 맥스웰 대 피터 힉스. 맥스웰 방정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전자기 방정식을 정립을 했고 여러 가지 업적이 있죠. 뭐 패러데이, 가우스, 앙페르 이런 사람들의 업적이 있지만 그거를 한데 묶어서 수학적인 언어로 전자기학을 정립한 사람. 그래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더라.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임을 입증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조용한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노벨상 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노벨상 받았다 못 받았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 펠레나 마라도나한테 발롱도르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것처럼.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맥스웰은. 반면에 이제 피터 힉스는 힉스 입자로 유명하죠. 힉스 입자는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명을 하고, 이분은 매우 조용하고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지켜. 이메일도 사용을 안 하고 학문적인 활동 외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라 하면은 좀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메일도 안 쓰기 때문에 이 사람과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피터 힉스 탈락하고 맥스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아. 야, 이상한 광고가 나오냐? 맥스웰 올리겠습니다. 아니야, 저 광고는 내가 뭘 찾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얘들아. 자, 다음 하인리 헤르츠 대 헤르만 폰 헬르몰츠. 헤르츠, 이 사람 저희 좀 이름이 나직죠. 성인 배우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도 이제 뭐 보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성인 만화 같은 거 광고 뜨잖아. 그런 거야. 타겟팅이 된 거야, 그냥 나이랑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헤르츠는 단위로 유명하죠. 헤르츠 1헤르츠 이런 거, 주파수의 단위, 그 단위의 주인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맥스웰의 이론을 검증하신 분입니다. 노벨상이 제정되기 전에 사망하셔가지고 노벨상과는 연이 없고요. 사생활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헤르만 폰 헬르몰츠라고 하면은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시한 분이고, 물리 외에도 나 이건 몰랐는데 생리학,
이런 데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학, 전자기학 이런 거. 전자기파는 전 애인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아니에요. 이분도 노벨상 이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노벨상과는 연이 없고요. 사생활 문제도 딱히 없는 분입니다. 헬름울주도 유명해요. 헬름울주 코일 이런 거 있잖아. 헬름울주 코일도 와, 나 이거 대학원 다닐 때 내가 한 땀 한 땀 만드느라 개고생했었거든요. 헬름울주 코일. 이거를 내가 만들었어. 이거 감아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보다 제가 값이 싸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한 700번 감았던 것 같아. 700번이 한쪽이 700번이야. 한쪽이. 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헤르츠랑 헬름울주 중에 누가 물리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이거 민주주의 선출 한번 하겠습니다. 헤르츠가 맞네요. 저는 헬름울츠에 한 표 투표했지만 헤르츠가 많기 때문에 후르츠는 무효표고요. 헤르츠가 잘생겼다. 알겠습니다. 헤르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리코 페르미 대 에르빈 슈레딩거. 페르미 대 슈레딩거. 여러분은 그래도 슈레딩거가 좀 더 익숙하지? 근데 페르미도 되게 유명하죠. 중성제를 이용한 핵분열 실험을 하고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페르미 디렉 통계 여기에도 기여를 했고 페르미온을 제안했어요.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이죠. 스핀이 반정수인 물질은 페르미온이다. 페르미 연구소 이런 거. 하지만 이분의 단점, 파시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물리학자로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지만 과연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는 그쪽으로 살짝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슈레딩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에르빈 슈레딩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양자역학을 형식화하였죠. 뭐 슈레딩거 고양이로도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비판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나 결국에는 설명에 도움을 준 걸로 유명해졌고요. 슈레딩거의 문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도 동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사생활이 더러웠다. 사생활이 굉장히 더러웠다. 옛날에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대선철에. 그래서 그냥 얘기해봤어요. 이 사람의 이런 사생활 문제,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한 명은 파시즘을 피해 도망을 갔고 한 명은 부인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가 물리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르미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발 좀 이상한 광고 좀 그만 나와라. 투표 좀. 왜 이런 광고만 나오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나는 적어도 이 계정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자, 다음. 코페르니쿠스 대 드브로이. 코페르니쿠스 누구냐? 지동설을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드브로이는 우선 이제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죠. 노벨상 수상했고요. 근데 드브로이에 대한 제 견해를 좀 얘기하자면 물질파가 뭐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빛이 파동인데 입자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 공식을 쓰면은 람다는 h 오버 p잖아요. h 상수야 이거. 근데 원래 식은 이거였어. P는 람다분의 H였어. 그래서 이제 파동이 있는 그 빛의 운동량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순서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이거 바꾸면서 야 근데 이거 그러면은 물질도 파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네. 네 말이 맞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드브로이한테 갖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인슈타인 영감님이 솔직히 좀 똥꼬집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 사람 외교적인 재능이 있다. 드브로이 외교적인 재능이 있다. 결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 굉장히 겸손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다는 거를 이미 증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브로이한테 한 표.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드브로이가 좀 많네요. 자, 그러면은 드브로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필립 워런 앤더슨 대 파인만. 앤더슨 내가 조사를 안 했나?
앤더슨 잠깐만 안 한 것 같은데? 앤더슨은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앤더슨은요 이분은 노벨상 타셨고요. 앤더슨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걸로 유명해요. 앤더슨 로컬리제이션 뭐냐? 전자의 파동 성질이랑 그 무질서가 디스오더 무질서가 결합을 했을 때 이게 전자는 전도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로컬리제이션 된다. 이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양자 그 혼돈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론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앤더슨 국수화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파인만은 빨간 책과 농담을 좋아하는 파인만 씨 유명하죠. QED 양자 전기 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전자기력이랑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전자, 양전자, 광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죠. 맞아.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유명하죠. 이런 일화가 되게 유명해. 쉽게 설명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파인만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QED를 설명을 할 때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설명했을 때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못했어. 너무 어려워서. 저 뭐야 하면서. 근데 파인만이 설명을 하자마자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왔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꽃이 그렇게 해서 피어난 꽃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다. 굉장히 그런 걸로 그죠. 쌍수메로도 쓰이고. 요즘 여담이지만 드럼을 잘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업이 따로 있었지만 드럼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하면 마치 이제 초단 같은 그러니까 약간 물리학계의 초단 포지션. 원래 다른 본업을 하고 있었지만 드럼을 잘 치더라. 아 물론 이제 그분은 전공이시긴 한데 그분은 원래 그게 전공이시긴 하지만 이제 약간 리처드 초단 파인만이시고요. 근데 이제 파인만에게는 결격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여성관으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회고록에서 막 바에서 여자 꼬시는 법, 뭐 웨이트리스 꼬시는 법 요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선 후보가 이런 걸 썼다라고 하면은 토론에서 많이 까였겠죠. 그런데 하지만 좀 이거에 대한 옹호 아닌 옹호를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결혼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로맨틱했었다는 거. 내 생각에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을 뿐 만나고 나면 그래도 한 여자만 보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뭐 이제 부인분이 아플 때 막 편지를 써가지고 하고 막 뭐 그랬다고 봤어요. 혹시 결혼했을 때 여성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는 못 찾았거든 내가. 있었을 텐데. 아 그래? 한번 볼까? 파인만 후보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니 여러 명 사귄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아 아니에요. 남편 있는 여자를 사귀었대요. 아 아니요. 본인 여자에겐 잘하지만 남의 여자를 뺏기도 하는 아니 본인 여자한텐 잘해. 하지만 남의 여자랑도 사귈 수 있는 그런 금발 태닝 양아치는 아니고 약간 흑발 백인 양아치. 첫 아내 한정순애였어. 아 그럼 그 이후에 뒤틀린 거야? 아 안 되겠네 이거. 자 아무튼 근데 결국 사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맨허튼 프로젝트 당시에 뭐 목적을 떠나서 과정만 얘기하자면 다른 과학자들의 금고를 몰래 털어서 보안 허점을 지적했다. 목적이 어찌됐든 금고를 털었다는 거. 아무래도 이것도 좀 대통령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훔치진 않았대. 근데 이제 따고서 보안 허점을 지적했대. 아 근데 거기 진짜 혹시 약간 이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동료 과학자 중에 어떤 분이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 본인 몸 사진 이렇게 다이어트 과정 기록하려고. 그런 사진이 있었어 봐. 내가 어떤 물리학자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분의 이제 누드 바디 프로필이 금고에 있었어 봐. 그러면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을 줄 알고 나도 그분들 사진 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있을 줄 알고. 아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앤더슨 대 파인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아 궁금해요? 자 앤더슨 대 파인만. 자 일단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서 파인만 올리겠습니다. 파인만. 양전닝 대 스티븐 와인버그. 양전닝은 이분도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전닝은 게이지 이론 발전시키셨고 페리티 비보존 현상 설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물리 법칙이 이제 로컬한 그 국소적인 대칭 변환에 대해서 불변일 때 좀 어렵지 말이 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에 대응하는 힘이 생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력, 양력, 강력 모두 이제 그 게이지 대칭에서 비롯이 돼요. 그걸 설명하신 분이세요. 뭐 대학원생 분들은 게이지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페리티 비보존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계에서 거울 대칭이 뭐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세요. 사생활 문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뭐 대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와인버그는 전자기력이랑 양력을 통합한 이론을 제시하셨고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 타셨고요. 사생활 문제 못 찾았습니다. 양전닝 씨 배우자가 많이 어려요. 너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 대칭 그치. 양전닝 씨는 대칭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정치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아니야, 와인버그 씨도 전자기력이랑 양력을 통합하셨기 때문에 좀 갈등을 통합할 수 있지 않나. 중도, 통합, 누가 더 중요한가? 아내 사별 후에 학생과 결혼했어. 와, 양전닝 씨는 아내 사별 후에 학생이랑 결혼을 했대요. 이걸 문제로 삼을지 안 삼을지는 여러분의 투표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양전닝과 와인버그. 배 아프니까 와인버그. 야, 몇 살 아래까지 가능한데? 양전닝. 이거 보고서 한 번 더 투표해보자. 나 갑자기 궁금해. 양전닝 양전닝 부인이랑 몇 살 차이 날까? 54세 차이 납니다. 54세. 양전닝 54세 차이 나요. 자, 여러분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양전닝 54세 차이 나는 여성과 결혼한 양전닝 대 와인버그. 아, 와인버그 압승. 와인버그 압승. 오케이. 아, 양전닝 탈락. 자, 그 다음 하이젠베르크 대 닐스 보어. 일단 하이젠베르크 먼저 조사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을 했고요. 양자역학 기반을 확립을 했죠. 근데 굉장히 뭐 노벨상도 타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물리학자지만 어떤 결점이 있냐? 나치 시기 때 처신 문제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에 남아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클럽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그걸 지지하진 않았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나치랑 좀 거리를 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치 친화적인 물리학자인 요하네스 슈타르크한테 너는 백색 유대인이다 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하이젠베르크는 나는 일부러 핵폭탄 개발을 늦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후대에 이거 그냥 기술적 한계로 성공 못한 거 나치랑 선 긋고 싶어가지고 입 턴 거다 라는 주장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죠.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나치가 협박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걔네는 바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 보어는 이제 하이젠베르크랑 같이 코펜하겐 해석을 공동으로 구축한 사람이죠. 보어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소 원자 모형으로 유명하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핵 주위의 전자가 특정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에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불연속적이다. 그런 걸로 양자역학의 기반을 확립했고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이분도 사생활 문제는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결격사유는 아니고 그냥 서로 하나만 얘기해주자면 이제 문 위에 말판자 같은 걸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야. 이 사람이 미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친구가 아니 자네는 물리학자가 미신을 믿나? 라고 하니까 믿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더군. 많은 실험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안 믿겠지만 못 믿겠지만 해보니 효과가 있네. 일단 해보지 뭐. 많은 실험 물리학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닐스 보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아내한테 별장도 줬어요. 돈 많았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대 닐스 보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하이젠베르크가 좀 밀리네요. 하이젠베르크 탈락. 보어 올리겠습니다. 마리 퀴리 대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마리 퀴리는 라듐, 폴로늄 발견으로 방사능 개념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노벨상 2관왕이죠. 물리학이랑 화학 두 군데서 받았고요. 남편 피에르가 사망한 후에 저희 그 카페에서도 얘기를 한번 다뤘었지만 또 글을 써주셔가지고 한번 다뤘지만 피에르 사망한 후에 랑주뱅이랑 연애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과학자 편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굉장히 명예롭고 조용하게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딱히 문제 삼을 만한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라플라스는 이제 뭐 미분방 정식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천체역학을 통해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량화하신 분이고요. 베이지안 확률론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노벨상 이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노벨상이랑은 연관이 없고요. 사생활 문제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딱히 결격사유라고 말할 만한 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라플라스는 도깨비 악마가 존재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마리 퀴리 대 라플라스, 퀴리 대 라플라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왼쪽 분은 그치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어요. 핵 분열 쪽으로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 유럽도 원전 도입하는 주제기도 하고 노벨상 이관왕도 좀 큰 것 같고, 그 당시에 좀 여성과학자로서 핍박을 받았을 텐데 대처가 나름 명예로웠다는 거, 조용히 대처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좀 교양 있게 대처를 잘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요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마리퀴리 올리겠습니다. 나는 왼쪽.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를 되게 부드럽게 잘했다라는 거를 저는 가산점을 줬습니다. 외교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능력이 아닌가. 란다우 대 라그랑주. 제가 또 고체물리 했던 사람으로서 란다우 이름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별로긴 하다. 레프 란다우 뭐 하는 사람인가? 란다우 준위, 란다우 유체역학, 란다우 긴즈버그 티오리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란다우 준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운동할 때, 아니요 그 준위 말고요. 란다우 레벨, 란다우 에너지 레벨 이런 거. 전자의 그 에너지가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형성한다. 에너지 레벨을 형성한다. 맞아요. 그 에너지 준위할 때 준위예요. 그런 거고, 뭐 란다우 유체역학이라고 하면은 초유체를 정상유체랑 초유체로 나눠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나, 란다우 긴즈버그 시오리는 또 고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상전이 근처의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더 파라미터를 기술하는 거 굉장히 유용하고, 현대 물리학 전반에 기여를 했다는 거. 노벨 물리학상 타셨고요. 큰 스캔들 없었고요. 근데 이분의 아주 좀 급진적인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결혼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나도 이건 조사하다 처음 알았는데 결혼제도를 반대했고요. 자유연애를 주장했어요.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다부다처제 아니야? 다부다처제 아니야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자유연애라고 하면은 뭐 알아서 맡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걸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라그랑주라고 하면은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 라그랑주 역학, 라그랑주 함수 이런 걸로 유명하고요. 미분방 정식, 변분법 등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아까 누가 수학자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물리에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물리학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그랑주 역학도 결국 물리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혁명기 프랑스에서 정치적 문제를 피하고 과학에 전념을 하셨어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를 반대하고 자유연애에 찬성한 알파메 란다우 대 이제 정치에 혁명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라그랑주. 라그랑주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어요. 키테르 인스타 팔로우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그랑주점은 란다우 여친이 임신하고 결혼했다고? 아 책임은 져야 되니까. 라그랑주 표가 좀 많네요. 라그랑주. 알겠습니다. 라그랑주 뽑겠습니다. 라그랑주. 샤를드 쿨롱 대 르네 데카르트. 쿨롱. 전자간임을 설명하는 쿨롱 법칙을 제시했죠. 쿨롱이라는 단위의 주인입니다. 1쿨롱, 2쿨롱 이런 거죠. 알죠? 전하의 단위예요. 그 노벨상 이전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과는 연관이 없고요. 사생활 문제는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뭐 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물리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적힌 것 같고요. 데카르트 뭐 좌표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좌표 전개. 좌표 텐카이. 좌표 텐카이 할 때 쓰는 분이죠. 그래서 근데 데카르트는 얼마 전에 카페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지만 한여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은 기록이 있어요. 현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대 사회상으로는 좀 문제가 됐던 일이죠. 그래서 과연 사회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상에서 문제가 없지만 당대 사회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현세의 사회상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쿨롱 대 데카르트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쿨롱이라는 단위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쿨롱이 올라가네요. 쿨롱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모나가 시니치로 대 아놀 주머펠트. 시니치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재규격화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인만이 주장했던 QED 양자 전기 역학에도 그 발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노벨상 타셨고요. 노벨상 타셨고 사생활 문제는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좀 현대 사람들이 사생활 문제를 찾기가 힘들어. 조머펠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젠베르크 스승님이죠. 양자수 개념을 도입해서 원자 모형 확장에 기여를 했고요. 파울리, 아까 말한 하이젠베르크 등 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 노벨상 후보로는 자주 거론되었지만 끝끝내 수상에는 실패하셨고 아쉽게 역시 사생활 문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노벨상 수상은 시니치로, 그리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노벨상급 후배를 많이 양성한, 제자를 많이 양성한 조머펠트. 자, 투표 시작합니다. 시니치로 대 조머펠트. 조머펠트가 맞네요. 조머펠트 올리겠습니다. 탈락을 하고 머리 겔만 대 폴 디락. 머리 겔만 쿼크 이론을 제안한 소립자 물리학 제안했고 소립자 물리학 발전에 기여를 했어요. 노벨상 수상하셨고 사생활 문제는 딱히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북목. 이공계생들 사이에서는 모두 알고 있죠. 믿음의 거북목. 거북목력은 겔만이 좀 더 높아요. 그럼 이번에 디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락은 뭐 디락 방정식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이게 디락 방정식은 짧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이야. 전자의 파동 방정식인데 상대성 이론을 만족하면서도 양자역학적인 전자의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만든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고속운동이나 스핀 개념을 포함을 못했는데 그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뭐 반물질도 예측을 했죠. 양전자도. 디렉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가 나오는데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디락에게는 큰 결점이 있죠. 소통이 안 됩니다. 1 디렉이라는 단위가 있어. 1디렉. 1시간에 한마디 하면 1디렉이야.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소통이 얼마나 안 됐냐면은 주변 동료들 말로 가장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람이다. 수학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수업 때 학생이 교수님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디락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냥 설명이야. 질문이 아니야. 이거는 물음표로 안 끝났잖아. 그래서 안타깝군 하고 마저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교수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코딩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머리 겔만 대 폴 디락. 일단 떨구고 가야 함. 디렉은 믿음의 거북목 겔만이 근소 5위다. 겔만이 근소 5위. 겔만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에미 뇌터 대 막스 폰 라우에. 일단 뇌터 먼저 봅시다. 뇌터 종류로 유명하죠. 물리의 대칭성, 보존 법칙, 이 둘의 깊은 연관을 밝혀낸 에미 뇌터. 현대 대수학, 이론 물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뇌터는 진짜 수학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뇌터 정리가 물리 쪽에도 이제 대칭성이랑 보존 법칙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독신이고요. 여성 차별도 있었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전념했다. 이거에 뭐 젠틀하게 맞대응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냥 무시하고 학문에 전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라우에는 이거는 고체 물리하는 대학원생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이유이죠. 뭐 라우의 패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라우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따르면 일단 먼저 물리학자로서 라우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면 X선의 결정 회절 현상, 입자가 주기력으로 배열된 물질을 보고 고체 물질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컨덴스 매터. 거기에 X선을 쬐었을 때 회절한다는 거, 그거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결정구조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물리학자, 잘 모르는 분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우의 회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대학원생, 고체하는 대학원생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라우의 회절은 실험할 때 엄청 해요. 이거
엑스레이 디프렉션, 뭐 라우의 회전, 라우의 패턴 이런 거 엄청 많이 봐. 그래서 이거를 고정된 단결정에 X선을 쬐가지고 생기는 회절 무늬를 분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대칭성 아니면은 뭐 결정축 방향 이런 거를 막 찾을 수 있어요. 노벨상 타셨고요.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좀 추가 점수가 나치즘에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 뇌터 대 라우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뇌사모분들이 아쉬워하겠어요. 라우에가 맞네요. 마지막에 그 나치즘에 반대했다는 게 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라우에. 자, 히데키 유카와 대 막스 보른. 유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에서 다룬 적이 있죠. 유카와 포텐셜. 제가 줄면서 써가지고 유카와를 유카타라고 적어가지고 댓글로 누가 알려주셨는데, 유카타는 일본 옷이고요. 유카와입니다. 중간자 이론을 통해서 강한 핵력을 설명을 하셨고요. 유카와 포텐셜로 유명을 하고, 이분은 이제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카와는 이제 그렇고, 사생활 문제는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보른 같은 경우에는, 막스 보른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에 대한 확률적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파동함수,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파동함수 자체로서는 우리가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 제곱이 확률 밀도가 된다. 제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하신 분이 막스 보른이고요. 양자역학의 수학적 해석에 아주 큰 기여를 하셨고, 역시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사생활 문제 찾지 못했고요. 그러면은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냐, 아니면은 양자역학에서 정말 굵직한 한획을 그은 막스 보른이냐, 투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카와 대 보른. 보른 씨 외손녀가 이쁘다고? 잠깐, 그러면은 가기 전에 보른 씨 손녀 한번 보고 갈게요. 보른 씨 손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자, 유카와 대 보른. 돌아가셨어. 너희랑 전혀 살아계셔도 연관 없지만 더 이상 연관이 없어. 아무래도 업적이 너무 넘사라 보른이. 보른으로 하겠습니다. 보른. 갈릴레오 갈릴레이. 되게 이름 브레인락 같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대 존 톰슨.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을 확증하신 분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이분이 맞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조사를 잘못했나봐요. 잘못 적었나봐. 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래요. 아무튼 노벨상 전이어가지고 딱히 노벨상과 연관 없고요. 대신에 살짝 좀 걸리는 거는, 갈릴레오 씨 혼외 자식이 있습니다. 마리나 감바와와 그 사이에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두 딸은 혼외 출생으로 결혼이 어려워서 그들을 수도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둘은 이제 수녀로 살게 되었고요. 아들은 나중에 합법화가 되어서 법적 상속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 톰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발견했죠.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했고, 원자 모형 제안했고요. 노벨상은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문제는 없고요. 좀 재밌는 걸 얘기하자면, 아들 조지 페지 톰슨은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아들마저 물리학상을 타는 노벨 물리학상 핏줄입니다. 그래서 결정에 의한 전자 회절 현상을 밝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기 때문에 자식 농사가 아주 그냥 대풍년이다. 그러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존 톰슨 투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톰슨. 자, 그럼 톰슨 올리겠습니다. 압두스 살람 대 어니스트 러더퍼드. 압두스 살람은 누구냐면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통합해서 전자기 양력 이론을 제안하신 분입니다. 탈레만 아니시고요. 러더퍼드는 많이 알죠. 러더퍼드 알파이트 산란 실험.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존재를 증명했고 현대 원자 모형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사생활 문제 없고요. 근데 왼쪽 관상보 그렇게 얘기하면 오른쪽도 좀 수상한 코수염이야. 물론 그거랑 연관은 없지만 수상한 코수염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뭐라 하면 안 돼. 알파입자 살람. 자, 아무튼 그러면은 살람 대 러더퍼드 투표 부탁드립니다. 왼쪽은 햄버거 잘 먹을 것 같아서 좋아? 아주 잘 드실 것 같긴 하네. 그 살람 아닙니다. 업적은 업적이니 러더퍼드. 변기이기 때문에 살람. 오케이, 그러면은 러더퍼드 깜짝아.
러더퍼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대 프리만 다이슨. 너 다이슨 씨 얼굴 나 처음 보는 것 같다. 패러데이 유명하죠? 변기 얘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릴게요. 오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있어. 다이슨 씨 살아 계시나? 아,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까지 살아 계셨네요. 청숙이랑은 달라요. 청숙이 다이슨 그분은 좀 한 뭐 1950년대쯤 태어나지 않으셨니? 4, 50년대쯤 태어나지 않으셨나? 제임스 다이슨 47년생. 자, 패러데이 먼저 봅시다. 전자기 유도 발견했고요. 전기 모터 발전기 원리 정립했고요. 근데 이분은 수학을 잘 모르세요. 수학은 잘 못하십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과학적 직관이 굉장히 좋아서 실험에 큰 영향을 끼치셨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전기 실험 시연한 것도 있고, 이분이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대 궤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 켜놓고 대중 앞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을 설명하시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대 궤도 고도 줄여서 고도. 고도 느낌이고요. 노벨상 이전 사람이고 되게 검소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이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평이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 대 다이슨. 프리만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QED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통합에 큰 기여를 했고, 우주 탐사 및 미래 기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본인 연구 외에도 인류의 과학 발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다. 노벨상은 못 하셨고요. 사생활 문제 찾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찍었을 때 다이슨 할인 이벤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패러데이 대 다이슨 투표 부탁드립니다. 패러데이가 좀 많은 것 같다, 그지? 패러데이 올리겠습니다. 존 폰 노인만 대 막스 플랑크. 왜 플랑크가 이렇게 표독스럽게 나왔냐? 노이만 먼저 하겠습니다. 노이만 굉장히 천재로 유명하죠. 현대 컴퓨터 구조의 기초를 확립했다. 제 영상 중에 뇌를 본따 만든 컴퓨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뉴런을 모방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 전에 쓰던 게 이제 폰 노인만 구조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현대 컴퓨터 구조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다. 게임 이론 창시자고요. 어느 정도 천재냐면은 전화번호부를 막 이렇게 외우면서 나 이거 재미없네 라고 할 정도의 천재였고요. 맨하튼 프로젝트 하면서도 천재라고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못 받았고요. 근데 이제 도박, 여성 편력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별점 사유가 있지 않나. 또 그런 말이 있죠. 수신 제가 지국 편천하. 내 몸을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폰 노인만의 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폰 노인만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본인의 다이어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본인의 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막스 플랑크.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양자론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 하면 나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막스 플랑크예요. 물론 어디부터 설명해달라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흑체 복사 문제를 위해서 이거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겠다 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플랑크 상수를 도입해요. 그리고 나치 시절에 유대인 과학자를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플랑크의 아들이 반나치 활동으로 처형된 경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오른쪽 분은 플랭크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플랭크를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건 좀 덜 받아서 흔들리진 않겠지만, 머리를 봤을 때 흔들림은 좀 적겠지만 절대적인 근력이 좀 많이 약할 것 같다는 거. 자, 그러면은 노인만 대 플랑크 누가 대통령에 적합한가 부탁드립니다. 런닝은 잘 뛸 것 같아 뭔가. 근데 그게 공기 저항이 덜해서 그래. 플랑크, 노이만, 플랑크 올리겠습니다. 파울리 대 이휘소. 볼프강 파울리. 먼저 파울리 베타울리로 유명하죠. 전자 껍질 구조 및 주기율표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중성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술과 여성 문제로 혼인 생활이 매우 짧았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이분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우울증, 자기혐오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를 융 있죠. 카를 융과 그의 제자에게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 에르스트 그레머에게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았고요. 동료랑 토론할 때 굉장히 날카로웠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t even wrong. 그건 틀린 것도 아니다. 틀렸다고 말할 가치도 없다. 이게 진짜 개짜증 나는 게 이게 과학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Not even wrong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끔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장은 not even wrong이다. 너는 그건 틀렸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너는 무슨 무속신앙을 믿냐.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결국 제가 맞았거든요. 갑자기 개족같네요. 갑자기 개짜증나네. 그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그때 코로나 주사 맞고 와가지고 아파 뒤지겠는데 실험하다가 뭐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뭐라고는 내가 크게 얘기 안 할게. 너무 디테일한 거여가지고 내가 그래서 교수한테 이건 거 같다고 했거든. 근데 교수가 그랬단 말이야. 그거 틀렸다고 말할 가치도 없다고. 무속신앙 믿냐고. 근데 어디 가가지고 지 할 일 2시간 동안 하고서 나 아파 뒤지겠는데 세워놓고서 일하고 오더니 나한테 키테라 아까 뭐라고 했지? 이러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얘기하고서 결국 그게 맞았어 내 말이. 암튼 그래서 아파 뒤지겠는데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나니분 멍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휘소. 자, 이휘소 영어 이름은 벤자민 리시고요. 입자 물리학에서 표준 모형 수립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성미자 질량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셨고 아쉽게도 젊은 사이에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셨죠. 사생활 문제는 못 찾았고 주변 사람들 평으로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라는 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리 대 이휘소 투표 부탁드립니다. 파울리의 나디븐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정신병 문제랑 이휘소 올리겠습니다. 핸드릭 로런츠 대 알버트 아인슈타인. 로런츠 같은 경우에는 로런츠 변환식을 제안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기반 제공을 했고 전자기장 물질 상호작용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뭐 로런츠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노벨상 받으셨고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유명합니다. 이거는 그냥 착하다가 아니라 이건 유명해요. 노벨 재단에도 적혀있어. 검색하면 나올 거야 이거. 그래서 국제지식협력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인문학 서로 이제 상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데 협력을 촉진을 하셨고 제자였던 피터 지만과 함께 노벨상 수상을 했고요. 지만 효과의 이론적인 해석을 제공을 해서 연구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로렌츠는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거의 뭐 물리학자의 상징 중에 한 명인데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이런 거 다 하셨고 근데 이걸로는 노벨상을 못 탔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모자라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급진적이어서 너무 앞서가서 검증이 안 돼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고요. 대신에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짧은 노벨상 논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부인한테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복종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내 침실에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뭐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런 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을 진짜 거의 버린 거죠. 정신질환 있는 아들을 거의 버린 거고 사촌이자 두 번째 아내. 나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받아 적었거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사촌이자 두 번째 아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진짜 진짜 사촌이자 두 번째 아내. 아 진짜야? 나 이거 맞나 하고 받아 적었는데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촌이자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또 여러 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외도를 했다. 근데 사촌과 혼인이 물론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 외도를 했다가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로런츠와 아인슈타인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한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솔로 부대들 로런츠에 투표해라. 로런츠가 많기 때문에 로런츠 올리겠습니다. 로런츠가 많네요.
아인슈타인이 탈락을 했네요. 아인슈타인 대단하긴 하지만 대통령감은 아니다. 볼츠만 대 케플러. 그치, 볼츠만 상수 대 케플러 방정식. 우선 볼츠만 같은 경우에는 통계역학의 아버지죠. 케플러 아이돌인가요? 그 뭐 모르겠어요. 저 뭐 숨겨진 멤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 나 멈췄어? 잠깐만. 나 옆에 조사한 거 띄워놓고 하느라. 언제 멈췄냐? 나 사생활은 진짜 거의 몰라가지고. 노벨상 경력 이런 것도 확실치가 않아서 그쪽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볼츠만은 통계역학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콘텐츠에서 다룬 그 엔트로피 있죠. S는 K, ln 옴. 그걸 제안한 사람입니다. 생전에 그의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후대에 인정을 받아서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그의 공식이 S는 K, ln 옴이. 그래서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묘비에 S는 K, ln 옴이 지워져.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가 아닐까? 그게 나중에 묘비에서 지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거대로.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행성운동 3법칙 정립을 했죠. 타원궤도의 법칙,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타원궤도 법칙, 면적속도 법칙, 조화의 법칙. 아직 우리 가슴에선 지워지지 않는, 정확히는 우리 대뇌피질에서 지워지지 않는 S는 K, ln 옴. 네, 그렇고요. 케플러는 광학에도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굴절 망원경 같은 걸 만들었죠. 노벨상 이전 인물이라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녀 사냥을 당하셨어. 마녀 혐의를 받았어요. 그걸 재판을 받아가지고 직접 6년 동안 변호를 해서 어머니를 무죄로 석방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아내랑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는 2번의 과부였고요. 그래서 직전 남편들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근데 그 아내인 바르바라를 부담스러운 파트너라고 묘사를 했고, 아내는 아내의 건강 문제랑 아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볼츠만이 우울증이었고 케플러는 아내가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바라는 결국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케플러는 이후에 2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재혼을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 인생이 좀 더 파란만장하죠. 볼츠만이 케플러의 아내는 아니에요. 아니요. 볼츠만은 케플러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볼츠만 대 어머니를 6년간 변호한 케플러. 자, 볼츠만 대 케플러. 투표 부탁드립니다. 볼츠만. 일단은 지금 볼츠만이 케플러. 갑자기 케플러 많이 나오네. 케플러. 아무래도 아이돌이기도 하고 케플러를 올리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대 아이작 뉴턴.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해밀토니안으로 유명하죠. 해밀턴 역학. 해밀턴 역학의 창시자고요. 해밀턴 호텔, 해밀턴 시계랑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밀토니안 역학의 창시자고 고전 양자 모두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해밀토니안입니다. 사생활은 젊은 시절 사랑에 실패한 후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순해본 것 같아요. 노벨상 이전에 사망을 해서 노벨상과는 연관이 없고요. 음주랑 우울증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로 좀 고통을 받았다고 하네요. 뉴턴의 사과를 두리안으로 바꾸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뉴턴이 만약에 저기 태국 사람이었다 하면 두리안이 떨어졌겠지. 그럼 좀 힘들었겠지. 자, 뉴턴 굉장히 유명하죠. 고전역학 기초를 확립한 사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걸로 유명하죠. 미적분의 공동 창시자예요. 라이프니츠와 함께 미적분을 창시했고요. 둘 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뉴턴은 본인이 먼저 개발했다 주장하고 라이프니츠는 먼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영국과 유럽 수학계가 좀 잠시 단절이 되기도 했었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윤력을 떠올렸다는 일화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관성 개념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던 중에 떠올린 거고요. 그리고 84세 아다로 사망했습니다. 사교성이 부족하고 극도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혐오의 시대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여서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물리학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성 혐오증이 있었어? 아 그래? 84 아다 이건 아니지. 아다인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신품이라고 해달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해밀턴 대 뉴턴. 자, 그러면은 뉴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그너 부전승. 아, 잠깐, 나 지금 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뽑힌 사람 가지고 그거 만들까? 대선 포스터? 저 이거 올렸잖아요. 요런 거 하나 만들자. 그러면 선거곡도 만들어가지고 올릴까 그럼? 아, 1등만 올려야지. 1등만. 자, 1등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로런츠 대 뉴턴. 아,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뉴턴은 업적이 너무 사기고 로런츠는 너무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대통령감을 뽑는 거여가지고 내 선택에 맡기면 저는 로런츠인 게 뉴턴은 나라 경제 말아먹을 것 같아요. 뉴턴은 저출산 문제랑 나라 문제에 좀 리스크가 커가지고 경제랑 저출산 경제 이거 타격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로런츠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렌츠가 맞네요. 미적분 내가 먼저 창시했다. 브렉시트 선언. 자, 저출산 및 경제 문제에서 큰 약점을 드러낸 뉴턴 후보가 아쉽게도 이상형 월드컵 24강에서 탈락을 합니다. 로렌츠 승. 자, 마지막 패러데이 대 보어. 자, 각 후보 먼저 업적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정리할게요. 보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 주위 전자가 특정 양자화된 에너지에만 존재하며 이는 불연소적이다. 전자가 핵에 부딪혀서 붕괴해야 한다는 그런 역설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닐스 보어입니다. 양자역학 기관을 확립했고요. 노벨상 수상했고 사생활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사생활에 대해 말할 게 그냥 딱히 없어요. 조용히 사셨습니다. 조용히 사셨고,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어요. 전지기장과 자기장의 시간 변화 사이 관계를 나타냈고요. 전기 모터, 발전기 원리 정립했고요. 수학을 잘 모르지만 실험, 직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걸로 과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전기 실험을 시연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대중 앞에서 과학 설명할 정도로 대중에게 과학을 널리 전파하는데 힘쓴 사람이고요. 노벨상 이전 사람이어가지고 노벨상 수상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검소하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이었다라는 주변의 평이 있어요. 업적으로 따지면은 양자역학 대 전자기학이고요. 자, 지금부터 뽑는 거야.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투표 시작. 땡! 끝! 물리 대통령으로 닐스 보어가 당선되었습니다. 영자로 원자 제킬 배신 방법. 갈등을 공존으로 만든 단 하나의 물리 대통령. 야야야야야야 닐스포 107번포 당당한 대통령 107번포. 내가 아니면 원자부 견단해 양자로 원자 제킬 110번포. 내가 아니면 원자부 견단해
양자로 완전 치킨 다시 뻔뻔뻔뻔 양자로 완전 치킨 다시 뻔뻔뻔